전 애인한테 미련이 남은 친구가 여러분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많이 물어볼 것 같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연락을 할까 말까 일 겁니다. 누군가는 전 애인이 마음 다 뜨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된다, 더 꽉 잡아야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연락을 할수록 역효과만 날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절대 술 먹고 카톡 보내거나 전화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한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 그리고 상대방과 헤어지게 된 주된 원인, 상황, 상대방의 성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상대방한테 반발심이 덜 들게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 연인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게, 저의 대전제는 다시 만나고 싶다면, 상대방한테 끝끝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가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락 오지 않을 사람을 무한정 멍하게 기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락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연락을 하는 걸 권장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시기상조다, 당장은 공백기간을 둬야 된다 라고 권장하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의 70%는 해소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지금이나 곧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랑, 지금은 시기상조다, 당장은 공백기간을 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를 전부 다 말씀드리기에는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시일 내로 연락을 하는 걸 권장드리고픈 경우 4가지만 말씀드리고, 지금은 시기상조다, 당장은 공백기간을 둬야 된다 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 경우는 이 다음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락을 지금 혹은 근시일 내로 하셔라고 권장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경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비교적 건강했으나 이별 직전에 갑작스럽게 많이 다투는 등 쌓아온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관계가 악화된 것 같은 경우예요. 서로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아니라 잘 지내오다가 어느 시점부터 대화하는 방식이나 말투, 오해, 의사소통의 오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미숙해서 헤어져 버린 경우에는 곧장 공백기간을 두기보다는 상대방과 대화를 두세 번은 시도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지금껏 상대방과 만나오면서 보였던 나의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다면, 헤어질 쯤 보였던 나의 부족한 모습은 그저 파도가 치듯이 잠깐 보였던 모습일 뿐이지 충분히 바뀔 수 있음을 어필할 수 있고, 이별 전후로 상대방이 오해했을 만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90%는 잘하다가 10% 정도가 아쉬웠던 건데, 그 10%가 너무 한순간에 와다다 일어나 버린 거라면, 아직 상대방도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게 클 때 본인의 결심을 굳히기 전에 그 10%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암시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2년간 만나오면서 1년 9개월은 내가 정말 잘해주고 그걸 상대방도 늘 고마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 3개월에서 내가 어떤 계기로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거나 헤어짐을 무기로 상대방을 고치려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록 좋은 추억이 많았지만 서로 간의 갈등이 너무 한순간에 와다다 쏟아져 버리면은, 상대방은 지난 좋은 기억들보다 최근에 본 나의 모습들이 정말 나의 본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의 판단을 그대로 두고 나도 내 나름대로 나의 가치를 지키고자 더 붙잡거나 해명하지 않고 나름의 전략으로 공백기를 택해버린다면은, 그 공백기간 동안에 상대방은 내가 3개월간 보였던 못난 모습들,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만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갈 때처럼 막 흔들리는 감정 역시 차분해지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차분해지고 나면 그 힘들었던 기간 동안 상대방 본인이 생각한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고착화돼 버릴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 3개월간 보인 나의 못난 이미지로 본인의 감정을 탁탁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백기를 가지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그 3개월간 보인 모습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봄으로써 깨달은 바도 느낀 바도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모습은 충분히 개선해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만나오면서 이렇게까지 트러블이 있지 않았던 걸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너도 알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래 이건 순간의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즉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연락을 근시일 내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픈 두 번째 경우는 이별한 지 혹은 상대를 붙잡은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연락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생일이거나 상대방의 짐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과 공유했던 시험 일정이 있거나 명절 같은 시기가 있겠죠. 우선 왜 1개월을 말씀드렸냐면 보통 1개월 정도면 그 기간 동안 상대방도 헛헛함, 공허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내가 다시 상대방한테 접근했을 때도 그간 고민을 많이 하고 왔다는 어떤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는데 기대감을 가질 만한 공백기간일 수 있어서예요. 그리고 연락할 만한 명분을 활용하는 건 설령 아직 내가 상대방한테 남자로서 여자로서 어필이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이런 나의 매력적인 부분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저자세를 덜 보이면서 상대방한테 다가가기 위함이기도 하고, 명분이 있다면 대화의 시작이 뭐해? 자니? 이런 것보다 비교적 더 수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어서 그래요. 다음으로 연락을 근시일 내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픈 세 번째 경우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성숙해졌음이 예상될 때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떠올렸을 때, 나와 대화했을 때 예전과는 달라졌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시기가 지났을 때예요. 그런 시기가 지나려면 적어도 5개월, 정말 빨라도 5개월은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어진 직후에는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서 대화를 하든 내 감정이 극도로 불타있을 시기이기도 하고 상대방 역시 차분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 귀에는 그게 마냥 좋게 들리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차분해졌을 거라 판단되는 시기, 그리고 헤어진 뒤에 공백 기간을 둠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나 예전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기대심,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예전만큼 막 붙잡고 싶어서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해도 덤덤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선이라면은 그런 어떤 여유로운 바이브에서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회라는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겠죠. 때문에 제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게, 설령 공백 기간을 가지고 다시 연락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헤어졌다, 다시는 난 저 사람 못 만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추후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는 합니다. 다음으로 연락을 근시일 내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픈 네 번째 경우는 상대방도 납득 가능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예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였거나 내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연애를 해서 상대방이 연애를 하는 동안 정서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다거나 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자체가 도저히 상대방 본인과는 결을 같이 할 수 없을 거라 판단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나를 벗어나고픈 생각이 더 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만났을 때 충분히 행동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상대방 역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진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의 감정이 다 말라버리기 전에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문제가 아직 많이 반복되진 않았다든지, 평소에 잘 지내다가 딱 한두 번의 실수로 상대방이 이별을 얘기했다든지, 연락 패턴이 다르거나 애정 표현이 무뚝뚝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라면 대화를 시도해봐도 좋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지금 혹은 근시일 내로 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픈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려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이 네 가지 경우에 속한다면 한번 연락해볼 만하다 라는 거였어요. 첫째, 상대방과의 관계가 비교적 건강했으나
이별 직전에 갑작스럽게 많이 다퉈가지고 관계가 한순간에 악화된 것 같은 경우였고요. 둘째, 이별한 지 혹은 상대를 붙잡은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연락할 만한 명분이 있을 때. 셋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로 성숙해졌을 거라고 기대가 될 수 있을 때. 넷째, 상대방도 납득이 가능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총 4가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상대방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경우에 속하더라도 연락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분명 있다는 거는 전제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 말이 100% 정답이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란 강력한 거절이 있거나 이미 상대방이 질려버렸을 정도로 매달린 경우라면은 공백 기간을 길게 두거나 더 이상의 접근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또 내가 연락을 할까 말까 해서 한다 라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말로 상대방한테 대화를 건넬지, 어떻게 내 진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도 중요할 겁니다. 가령 상대방이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과 내가 설득하려는 내용의 핀트가 다르면 상대방은 얘는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고, 또 지나치게 감정적인 말들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든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중히 배려하고 하는 말이라기보단 지금 당장 내가 상대방 본인을 붙잡기만 하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연락 늦게 한다 해서 엄청난 상황의 변화가 있진 않을 테니까요.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자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지 말이죠. 만약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하겠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 하나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